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외국인의 공세에 힘든 하루였을 겁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으로만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전일에 그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풀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래소 위주로 7,200억의 순매수가 나왔고 선물 시장에서도 약 1,400억의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으로는 매도가 지속되면서 여기에 기관들까지 매도에 동참하는 모습인데, 특히 기관들 보면 투신이나 여기 사모펀드 이쪽이 좀 공격적인 매도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단 거래소 주식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아침부터 빠지는 음봉이 나왔어요. 음봉이 나왔고 121선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도 없었지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인 매물 압박을 받았죠. 거기에 바이오 업종까지 같이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하루 종일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비차익으로 프로그램 실제로 주식을 매도한 거죠. 약 1,980억,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계속 사 모았던 거를 계속 매도를 했다. 오늘 하루 종일 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코스닥 분 차트인데, 보다시피 별다른 반등을 하지 못하고 하락했고, 반면에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서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거래소 시장이 좀 더 호전된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시장으로 낙수 효과가 있겠죠. 오늘은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에 악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셨겠지만, 우선 이분이죠. 또다시 배터리 전기차 의무는 미친 짓이다. 나는 만약에 당선되면 바로 없애겠다라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선거용이죠. 선거용. 선거를 의식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전기차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부품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걸 의식해서 나는 이거를 다 없애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한번 질러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좀 부정적인 영향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잘 반등이 좀 준비하고 있던 2차 전지 섹터의 전체적인 약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에 올라갔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블루엠 벤처스죠. 블루엠 벤처스 캐피탈에서 에코프로 머티를 추가적으로 또 3% 블록딜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3%, 이번에도 3% 해가지고 아직도 18%를 가지고 있어요. 총 24%에서 현재 지금 6%씩 줄여가지고 1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저가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는 이런 것도 좀 매도 우위로 될 수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매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계열사다 보니까 같이 영향을 받았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더라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락이 나오면서 BM도 오늘 한 4% 빠졌고, HN도 빠졌고, 퓨처엠도 한 4% 정도 빠졌습니다. 그동안 좀 반등이 나오는 LNF도 오늘 양대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음봉이 좀 나와버렸고, 코스모 신소재도 최근에 상당히 모양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9%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외국인들 매도가 전반적으로 나왔거든요. LG 화학이라든 에너지 솔루션, 전반적인 약세가 나왔는데,
예, 여기에는 또 다른 악재가 있습니다. 진짜 요즘에 뭐 캐즈미 문제가 아니라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예, 트럼프 때문에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이 난립니다. 유럽이 왜가 난리냐? 뭐 이번에 중국산을 뭐 관세를 매겨서 예, 우리나라에 수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 뭐 프랑스나 영국 예, 총선이 있어요. 이달 말하고 다음 달 초에 있는데, 예, 구구정당이 지금 현재 일기를 끌고 있습니다. 구구정당이라는 게 뭐냐? 예, 일단 자국민들 우선, 유럽을 우선하자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구구정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고 있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없애고 싶어 하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좀 피해를 유럽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럽이 더 이상 못 살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정당들이 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구구 정당들이 유럽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G7 모임인데, 예, 대부분 팬데믹 레임덕 현상이 걸려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일본 사람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 유럽이 진짜 구구 세력들이 장악을 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환경, 이민, 국방문 쪽에 변화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환경입니다. 환경.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유럽이 먼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예, 강화를 해야 된다.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런 그 세력 중에 한 당이 바로 녹색당이에요. 녹색당. 예, 녹색당인데, 녹색당의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구구 세력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직면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18석을 잃은 녹색당, 예, 친환경 정책의 대격변이 예상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35년까지 내연차를 판매를 규제하자라고 이제 유럽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전기차를 갈 것이다라고 이제 열심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갑자기 이게 폐기가 된다. 예. 이런 게 왜 나오냐면, 굳이 이제 전기 끌어다가 쓸 리가 있느냐. 내가 쓸 전기도 없는데 차라리 석유 써가지고 예, 가스차 넣고 예, 이러면 되는데,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뭐 가스 발전소를 폐지게 하고 예, 여기 예,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대체를 거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주가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재생에너지, 태양광 쪽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전 쪽이 바로 수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6월 말에서 7월 초 요때 이제 여러분들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대비를 해야 되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주식시장은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예, 변화 이런 거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이게 안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물줄기가 변하고 있는데, 내 종목만 보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이, 오늘 마이너스네. 에이, 오늘 좀 올랐네. 이거 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뭔가 이게 큰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동안 녹색당이 유럽을 자지우지 해가지고 예, 온난화를 막자, 예, 친환경 정책으로 재생에너지를 쓰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미국도 뭐 트럼프가 되면은 없애버리겠다, 이런 뭐 대외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뭐 야, 나는 다 필요 없다, 뭔 소리냐, 무조건 캐즘 끝나면 25년 27년이면 대박 난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예, 주식은 현실이에요. 예. 제가 누가 치질 옮겼을까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다.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예,
변화는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일봉인데, 예, 이번에 뭐 체코랑 원전 수주를 진행 중에 있는데, 체코 원전하고 지금 프랑스하고 붙어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예, 프랑스랑 우리나라하고 그 가격이 최소 50% 이상 차이가 난대요. 가성비가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체코가 웬만하면 우리나라를 하겠죠. 예, 이게 아니면 이 우리나라 안 하고 프랑스 하면은 이거 탄핵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구인데,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만은 체코나 영국 원전 수주를 좀 진행 중에 있고,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이 기존에 있는 재생을 다 없애버리고 원전 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혜를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주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이민에 대해서, 이민, 반이민 정책에 한뜻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인플레이션으로 살림이 팍팍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민자 들어오고 난민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얘네들 다 막아버리자. 이제 이렇게 구구들이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번에 필요 없다. 인플레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금리를 인하시킨 이유가 그만큼 유럽이 지금 안 좋아요. 안 좋다 보니까 그동안 잘 나갔던 유럽의 증시, 독일이 대표적인 유럽의 맹주인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1.9%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프랑스 볼까요? 프랑스도 거의 2%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도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잘 나가다가 지금 뭔가 미국 시장하고 반대로 좀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그 유럽을 이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레임덕 걸려가지고 총사퇴하게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구구 정당이 들어오면 뭔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니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성이 이제 유럽 증시를 강타하니까 유럽이 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빠지면 유로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원달러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아무튼 유럽에서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못 살겠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라. 그리고 이제 이민자 받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수주의로 가는 거죠. 구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남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정책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국방이나 산업, 국수, 보호주의를 강화하자라고 지금 이런 보호주의 강화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프랑스 국민연합 이런 것 쪽이 러시아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지원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영향권을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세계 각국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자세히는 몰라도 되지만 뭔가 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나 지금 이 친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유럽까지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근데 환경 문제는 유럽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뭐 아리백부터 시작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뭐 태양광, 풍력,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 지금 다 위험해지잖아요.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큰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뭐 전기차 뭐 나쁜 얘기 한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분들은 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식은 물론 꿈을 먹고 가는 거지만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곧 닥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막 2차 전지 올랐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이번에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또 금리 인하 시즌 되고 전체적인 수급이 좀 풀리면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또 터지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테슬라가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최근에 좀 $150 밑으로 떨어졌다가 $180까지 올라왔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온 거는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닙니다. 보다시피 이 그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그 자율주행 택시 있죠. 요거 때문에 시가총액을 뭐 엄청나게 올릴 수 있다. 돈나무 언니는 여기서 5배는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2차 전지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로봇 택시 그다음에 이렇게 자율주행하고 이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테슬라를 먹여 살 거예요. 여기다가 또 스페이스 X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전기차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스페이스 X도 하고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라인에 옵티머스 투입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로봇이 일하게 해가지고 또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라는 전략이 또 있어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저기 일론 머스크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남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거를 현실화 나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테슬라의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시장이 크게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인터넷이나 검색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나올지 주말간에 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책도 좀 읽어보시고 좀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를 꼭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뭐 정봉구 회장님 사망설이 나오면서 현대차의 모비스하고 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막 올랐었는데 일단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제 부인했죠. 부인 공시가 떴습니다. 실제로 사망했어도 아마 그 부인 공시 떴을 거예요. 옛날에 그 이건희 회장님도 그랬죠. 상당히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아무래도 상속 문제가 있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발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뭔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약했어요. 그죠? 많이 매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에 의한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매물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알테오젠이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 대장인데 그래도 뭐 선방하면서 마무리됐죠.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뭐 하락 반전인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많이 상승에 따른 좀 조정으로 보입니다. 뭐 조금 더 눌러도 상관없어요. 눌러주고 어느 정도 에너지를 모은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기 VT가 아니죠. APR이죠. APR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현대차증권의 그 여자 애널이 있어요. 갑자기 목표가 오지도 않았는데 43만 원 불렀거든요. 근데 60만 원 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침에 올랐다가 밀리긴 했는데 아무튼 뭐 60만 원이 뭐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이제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 여기 연두색선 연기금이 오늘도 많이 샀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290억 어제보다 더 많이 샀네요. 여기에 이제 기타 법인 기법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보유해서 물량 수익 실현에서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량이 당분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옛날에 미래벤처스가 좀 가지고 있던 거 물량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소화되면은 제 생각에는 또 조정받고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광민적 연구원이 왜 그러면 43만 원인데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느냐? 이걸 보면 일단은 평택 2공장 완성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최대 80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이 확충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캐파가 엄청나게 지금 2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800만 대, 약 4배 정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북미나 많이 유럽이나 뭐 동남아시아까지 갈 예정인데 그중에서 지금 중국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요 점을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노화 예방 이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고 2026년 정도 되면 약 4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중국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선점하면 APR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연기금이 뭐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꾸준하게 사는 이런 주식이 없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주식에서 연기금이 눈만 뜨면 사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사고 있어요. 그죠? 연기금은 지금 주식시장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사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이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장성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거의 좀 확실한 게 여기 29만 원, 33만 원까지 대주주들하고 관련 부사장 임원들이 매수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그죠? 임원들은 6개월 이내 매도 못해요. 요거 말씀드렸죠? 이거 내부자 거래 걸린다고. 무조건 내부자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내 전까지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뭐 올해 내년까지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매수를 했다라고 저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또 연기금이 받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거기다가 또 60만 원까지 나오고 뭐 60만 원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만큼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APR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APR 말씀드리고 있죠. 얘가 이렇게 주장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되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APR 말한 지가 꽤 됐는데 제가 어디 보자. APR 어딘가 봤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4주 전부터 샀네요. 여기죠. 이 회사 임원들이 또 샀다. 그죠? 이 제품 650% 증가되고 있다. 4주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꾸준히 수급까지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댓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화번호를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까 관리자가 댓글 다는 것 같은데 그죠? 변경된 전화번호 문자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리온이요? 오리온 좀 갖고 계셔 보세요.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이니까 요즘에 뭐 식품주들 난리 났는데 초코파이는 잘 안 움직이네요. 다음 주까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매일 방송을 듣고 계신 66세시구나. 저희 그 영상이나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꽤 높으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라하기 쉽게 방송을 해준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의 흐름과 주가가 빠질 때 왜 떨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설명해서 불안하지 않다. 그렇죠? 제가 이 변동성 있을 때 바로바로 소통방에다가 알려드립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왜 떨어지는지 알면은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니까 불안한 거죠. APR 화이팅이라고 써 있네요. APR이 이게 저쪽 집중방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에어캠은 제가 오늘 코멘트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금리가 내려가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까요? 트럼프가 돼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금리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추세는 바뀌지 않아요. 금리가 만약에 4차례씩 1년에 4차례씩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있지만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옵션 만기일 예측을 믿고 단타 매매를 해갖고 수익이 대단하신 분이네. 전반적인 박식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뭐 박식하진 않은데 제가 오랫동안 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GST 무상증자 요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거는 근데 GST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열이 나가지고 이거를 좀 줄이고 액식 냉각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GST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또 부각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GST도 보시고 저희 GST 뭐 수익 내고 나왔는데 또 안 파셨구나. 진주책 사서 보고 있네요. 알테를 불타게 한다고요?
줄타기는 지금 45% 수익인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한 5%에서 10% 왔다 갔다 할 때는 야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돼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뭐 30%씩 올라가잖아요. 단가에서 그러면 확신이 들어요. 갑자기. 요때는 불안한데 이렇게 막 올라가면 확신이 들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막 산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여기서 막 모아서 슈팅 나오면 분할 매도해야 되는데, 막 급등이 나오면, 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매매는 저희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을 못 사지. 주식은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거 추가적으로 몰빵하자,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전망은 좋은데, 아무튼, 저는 자제하십시오. 많습니다. 할 거 많잖아요. APR 희망이 보입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곧 앞자리가 바뀔 것 같다. 그래 하셔야죠. 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하루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법인 혼장번호는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좀 댓글들을 보면 잘 따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이제 거래소 시장은 좀 풀렸는데 코스닥이 문제네. 그죠? 코스닥 시장이 좀 문제인 거는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코스닥만 소외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거래소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2차 전지가 좀 아무래도 좀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쪽 섹터가 눌리면은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당분간 좀 섹터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환매는 나올 수 있어요. 순환매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총선이 상당히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말 정책이 좀 변화가 심해진다. 정말 극우 세력이 득세해가지고 뭔가 환경 정책부터 시작해서 뭔가 바뀐다. 그러면은 우리도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미국도 유럽의 정책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이래저래 좀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든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치즈가 누가 여기다가 지금 옮겨졌는데 이거 모르고 내가 어디 갔지? 이렇게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런 거를 꼭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으셔야지 일단 변화가 있구나. 유럽이 지금 구구 애들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이렇게 정도. 기존에 있는 정상들이 지금 다 잘리게 생겼어요. 구구들이 득세하면은 뭔가 정책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지를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통방에 오시면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취지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락처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금리 인하 시즌이 곧 시작되고요. 별리업 정책도 계속해서 진행되면 아무래도 이 개별 종목들 전체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개별 종목 등에서 정말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이. 2년 동안 4번씩 8번 하잖아요. 그러면 2025년 2026년 연말에 한 번, 그죠? 그러면 이런 구간이 시작되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시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뭔가 변화를 읽고 그 종목에 맞는 종목을 해서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수익을 못 냈다, 못 먹었다, 손실이 났다, 이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엄청난 기회의 땅이 오고 있다라는 거야. 요걸 알고 계신 분과 그렇지 못하신 분의 차이가 앞으로 엄청나게 바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제발 사칭으로 좀 피해 보는 일 없도록. 예,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예, 뭐 이상한 거 종목 내가 추천했다고 막 욕하시는 분 계신데 절대 그런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1년 단위로도 예, 맞지 않고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예, 7만 원꼴로 할인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절대 예, 무료방 없어요. 무료방. 예. 뭐 주필승 무료방, 소통방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예, 제가 한 방이 아니고 연락처 이거 보세요. 꼭 1697-8694 이거로 온 건지. 예. 그리고 카카오톡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없고요. 무료방 없고요. 예,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속아갖고 또 이렇게 예, 이런 데 들어가갖고 당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절대 당하지 마시고 예, 이쪽으로 예, 하시면 되고 어떤 분이 이제 집중방 이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신데 집중방은 예, 월 말에 한 번 딱 해요. 월 말에 딱 해갖고 딱 한 인원 차면 딱 마감하고 요렇게 합니다. 조금 이제 비중 실어가지고 예, 장투로 매매하는 그런 방이에요. 조금 틀려요. 성향이. 예, 월 말쯤에 말씀드립니다. 예, 아시겠죠? 예, 뭐 우리나라 시장 외세의 그 변화가 심할 예, 그런 예, 증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잘 찾아가지고 예, 치즈를 잘 찾아가지고 예, 그걸 이제 수익으로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으니까 예, 하루에도 몇 개씩 여러분들 이게 소통방에 보면 제가 조용히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가만히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종목들 막 이렇게 찾고 막 이러냐고 예. 그래서 그래요.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